네, 오늘도 굿바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엔코리아부터 출발해 볼게요. 수소경제 관련주 급등하면서 이엔코리아도 함께 묶였다가 오늘 차익 실현성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용감하게 매수해 봐야 될까요? 이건 사실 용감한 게 아니라 무모한 거라고 봐야죠. 정말 무서워 보이지 않나요? 뭐 수소차, 제가 이제 앞에서도 수소차 관련주 상담을 해드렸는데 수소차는 사실 전기차 다음에 수소차가 되는 거고요. 전기차가 되는데도 사실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판매에도 이게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라 전기차에 대한 판매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서 그 이후에요. 그래서 저는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테마 전에 주가가 사놓고 이제 올라갔을 때 수익을 내는 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올라갔을 때 따라붙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엔코리아 조금 더 전에 여쭤보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니라는 답변 주셨습니다. 다음은요. 오늘 반도체 투톱의 낙수 효과로 밑단에 있는 종목들도 강세잖아요. 동진세미캠 보겠습니다. 34,150원에 사셨고 비중 7%입니다. 약수익 중이신데 더 길게 봐도 괜찮을 만한 종목인지요? 네. 동진세미캠 뭐 대표적인 반도체 업체인데 사실 이 기업은 뭐 아래에서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미 한번 주가 이제 랠리가 나온 뒤에 그 다음에 이번에 반도체 관련주들 또 부각 받으면서 또 올라오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기업은 사실 매수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이 기업보다는 훨씬 더 메리트가 있는 기업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동진세미캠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조금 더 끌고 와서 수익을 좀 키워가는 자리는 맞아요. 하지만 신규 매수 접근은 좀 피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기업은 이제 1차 목표가는 38,000원입니다. 38,000원 넘어가면 그때는 4만원을 보고 가셔도 좋은데 굳이 여기서 이 종목을 매수하지 마세요.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가시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동진세미캠은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38,000원 전고점 뚫리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되는 걸로 일단 오늘은 매수 유보 사인 드립니다. 다음은 삼성중공업 6,000원에 사셨네요. 비중 10%. 매수가까지 올까요가 제일 궁금한 상황이고요. 왜 러시아 쇠빙선 수주를 기대되는 상황인데 과거에 또 수주한 경험까지 있다고 하네요. 매수가까지 올까요? 네. 자, 6월달 아마 이제 방송을 돌려보시면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던 게 있어요. 절대 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과거에도 삼성중공업 주가를 보면요. 이 기업의 특별한 그 상황들이 좀 나와요. 자, 지금 2017년도로 되돌아가서 갑자기 주가가 급락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 주가가 잘 올라가다 이때 급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더 쭉쭉 밀려버렸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당시 2017년도에 어떤 보고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삼성중공업 이번에는 정말 다르다. 그만큼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저가 수주 없다. 이번에는 충분히 소멸될 수 있다. 뭐 그런 보고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샀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실적 쇼크 나왔잖아요. 그죠? 역시 최근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규모 수주가 있었습니다. 카타르 대규모 수주가 있었지만 그 전에 수주는 이미 중국 쪽에서 저가로 한번 수주가 들어갔고요. 가격적으로 경쟁한 상황에서 이번에 이제 삼성중공업 포함한 이제 빅3 업체들이 수주를 했다고 해서 나중에 실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정말 탄탄한 수주였는지. 이번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이 기업은 지금 추가 매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냥 이번에 이제 흐름 다시 잡고 있으니까 위쪽으로 올라오면 한 6,000원 정도까지 한번 시세가 나오면 그때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신규로는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패스 드리면서 다음 사마 콘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MLCC 관련주들도 좀 흐름을 잡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연 사마 콘덴서 신규 매수 가능할지 여쭤볼게요. 네, MLCC 관련주 지금 사마 콘덴서하고 대표적인 종목이 있죠. 바로 삼성전기라는 기업도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기와 사마 콘덴서 주가는 사실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MLCC에 대한 수요. 지금 보면은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제 시세가 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결국은 IT 제품에 대한 수요 기대감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MLCC 관련주, MLCC에 대한 수요는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사마 콘덴서, 삼성전기 주가는 더 올라갈 여지가 남아있다고 봐요. 다만 지금 매수 시기로 본다면 지금 6,000원 아래에 있네요. 그렇다고 한다면 네, 매수 가능합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볼 때는 그냥 1차적으로 65,000원 이상을 한번 본다 생각을 하시고 1차 목표가 65,000원 그리고 위쪽으로 65,000원 넘어가면 뭐 7만원까지 한번 바라보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마 콘덴서는 종가에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매수 가능 사인 나왔습니다. 종가에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다음은 다우데이터 신규 매수 고민입니다. 이따금씩 슈팅이 나오면서 17,000원짜리까지 나오는데 과연 단타 관점으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그게 제일 궁금해지네요. 저는 단타를 지금 질문하신 분이 과연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사실 다우데이터 주가를 보면 워낙 시세가 되게 빠르거든요. 주가 한번 보세요. 순식간에 올라갔다가 음봉을 만들면서 거의 뭐 끝까지 밀어버렸습니다. 그 전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게 순식간이에요. 거의 전업을 하시는 분들도 화장실을 갈 수도 없어요. 화장실 갔다가 왔는데 이제 빠져버릴 수도 있거든요. 올라갔다. 저는 다우데이비타는 지금 매수하는 건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미 고점자를 계속 못 넘기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단타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 물량이 빠져버릴 거예요. 다우데이비타는 보지 마시고요. 저는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뭐 단타 했을 때 머리 말리고 왔더니 주가가 빠져 있더라고요. 생업으로 하시기 힘드시면 일단 좀 패스 사인 주셨고요. 다음은 주첸콜 접수창으로 지표 삼아도 될 것 같아요. 신세계 관련주 정말 많이 들어오죠. 오늘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신규 매수하고 싶으시다고 또 들어왔습니다. 과연 멘토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 사실 지금 보면은 이제 의류업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결국은 이제 그 코로나19 피해주들이 조금씩 이제 저점을 찍고 나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어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이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이 기업은 가볍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기업의 주가는 싸다라는 인식은 분명히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매수를 해서 시간적인 투자를 하면 분명히 이 기업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가격대에 있어요. 저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에 대해서는 긴 시간을 가지고 여유를 두고 본다면 저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 기업을 갖고 계시면 20만 원까지 회복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에 대해서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그리고 시간 투자를 좀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다. 그래서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조건이 있었죠. 장기 투자 가능하시다면 오케이 사인 주셨습니다. 다음은 GS 리테일 또 새롭게 매수를 하고 싶으시다고 중장기까지 바라보신다고 합니다. 이거 지금 주봉, 월봉 돌려보면 가격이 저렴하다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매력적인 가격입니까? 네.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편의점 사업이 사실 예전보다는 좀 이제 어떤 규제로 인해서 약간 좀 쇠퇴하는 분위기도 있었는데 그렇지만 지금 정도의 가격대라면 사실 충분히 메리트가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형마트 잘 못 가잖아요. 물론 이제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뭐 리테일 사업을 하고 있는 뭐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메리트로 지금은 접근해도 괜찮은 가격이에요. 매수를 하시고 기다리신다면 충분히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뭐 너무 길게 본다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4만 원 정도까지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GS 리테일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4만 원까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 다음은 드림 시큐리티 3,380원의 비중 13% 추가 매수 고민입니다. 근데 이 종목 4,250원짜리 왜 이렇게 버겁게 느끼나요? 오늘 추가 매수하는 것도 찬성하세요? 네, 드림 시큐리티를 지금 매수 가격이 8,000원대 매수하셨다고요? 3,380원이요. 3,380원. 그럼 지금 3,920원이면 수익이 좀 나셨네요. 자, 말씀드릴게요. 이제 보안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뭐냐면 테마로만 움직여요. 기업은 정말 기술력도 좋고 앞으로 미래성으로 본다고 해도 사실 보안 산업은 정말 좋아요. 미래도 정말 밝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왜 하필 그 테마 아니면 움직이지 못할까?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드림 시큐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가 올라오는 거 이 시세가 어느 순간 끝나버리면 거의 1년 동안 고생을 또 할 수도 있고 주가도 많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저는 이 기업은 수익이 났을 때 잘 챙겨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위쪽으로 4,500원 정도? 높게 본다면 그 정도까지는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일단 뭐 보유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매수의 의견은 전 드리지 않을게요. 목표 주가 4,500원 보시고요. 저는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뭘 더 하시기보다는 관망하는 게 더 좋아 보인다고 하십니다. 다음은 현대일리베이 57,800원의 비중 15%인데 사연이 있어요. 이거 10만 원 초부터 물타기를 했다고 5만 원 자리까지 낮추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물을 조금 더 타줄까 싶으신데 혹여나 물배 차는 거 아닌지 걱정되거든요. 네, 진짜 물 먹는 하마처럼 무거워져요.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지금 현대일리베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주가가 못 올라가는 기업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슈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현대 엘리베이가 왜 주가가 올라갔다 왜 어떤 이유 때문에 올라갑니까? 결국 대북 테마주 때문에 거기서 같이 올라가거든요. 개별 이미 이제 그 강성 테마라고 하죠. 정치 테마라든지 이제 대북주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기업이 아무 우수하다고 해도 이 테마가 없이는 움직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현대 엘리베이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다시 올라올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속 추가 매수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 지칩니다. 추가 매수 더 이상 하지 마시고요. 이 기업은 나중에 분명히 다시 올라오게 되면 아마도 뭐 5만 원 내지는 5만 5천 원까지 올라올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대 엘리베이도 그렇고 이제 대북주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좀 기다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유 의견 드리고 다만 매수 의견은 드리지 않을게요. 그래서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보유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요, 대유 플러스입니다. 1,420원에 비중 5%. 차트가 매혹시키는 차트였나요? 이 8월에 500원짜리가 1,150원까지 올라서는 기적을 보여줬는데 그래도 우리 시청자님 손실 중입니다. 어떡할까요? 너무 큰 기대를 갖지 마세요. 저는 이 기업은 지금 나오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동전주라고 하죠. 900원대. 매수하면 안 되는 기업이에요. 이렇게 너무 이제 큰 한 방을 좀 기대하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대우플러스 나오세요. 그 주의 종목 떴죠. 이 기업은. 그래서 대우플러스는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나오시는 게 더 중요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마지막 종목 되겠습니다. 사기 전에 왜 우리가 꿈을 다 크게 꾸잖아요. 카페24 신규 매수 고민인데 혹시 한국의 아마존이 되지 않을까 큰 꿈을 한번 꿔봅니다. 어떨까요? 네. 한국의 아마존, 그 꿈은 제가 봤을 땐 좀 버리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마존도 그렇고 이제 뭐 중국 쪽에서도 알리바바 우리나라에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면 치열해져요, 이 시장이. 카페24는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이미 이제 매수해서 수익이 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목표 주가는 75,000원 정도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이 기업은 매수는 제가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기억하시죠? 가격 라인 잘 기억을 하셔서 민첩하게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굿바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여전히 빨간불 지켜내면서 마무리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후장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내일 다시 또 12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